보강이 있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학원에 와서 해가지고 좀 약간 심신미약 상태라서 발음이 조금 안 좋거든. 좀 이해를 해줘.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앞쪽까지는 했었다. 실험해가지고. 그렇지. 알파일 때 차단 실험까지 했었다. 그래서 했던 게 톰슨이 전자 발견해서 그 푸딩 모양 만들었고, 푸딩 건포도 빵 모양, 푸딩 모양 만들었고, 그 이후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자 핵을 발견했는데 알파일제 차단 실험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였어? 대부분의 원자 내부의 공간은 빈 공간인 거고,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 전환을 띠면서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걸 원자 핵이라고 한다 했었지? 그래서 그런 걸 나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실험의 의미를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 양성자를 누가 발견한 거냐면 볼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건데, 과학자 이름 좀 기억을 해줘야겠지. 연도는 모르겠어. 나중에 시험 직전에 좀 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순서 정도는 어쨌든 우리 음극성 발견은 톰슨이 했으면 양극성 발견은 볼트슈타인. 그거 똑같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하고 얘를 양극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극선이랑 반대를 하는 거지. 제가 봐봤을 때 소량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와주는데,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음극선을 발견했던 거고, 그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수소를 넣어줬어. 그 앞에 봐봤을 때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수소는 안 넣어줬거든. 근데 지금은 이 골트슈타인은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어줬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음극선이 수소랑 충돌하게 돼서 수소 원자핵이 나왔대. 수소 원자핵. 이 수소 원자핵이 빛을 내면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데 얘를 양극선이라고 했다는 거지. 우리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외적으로 수소 원자핵만 중성자가 없는 거잖아. 알지? 모르나? 우리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 이런 것들 알잖아. 통합과학 때 그 뭐 지구 우주 생성 과정 이런 것들 했었잖아.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 있는 거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에다가 중성자 두 개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양성자 얘기하는 거지. 양성자. 똑같은 말인 거야. 수소 원자핵, 양성자 똑같은 말인 거고. 그 양성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걔를 양극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쭉 이동하는 거, 이 빨간색 쭉 이동하는 게 관찰이 됐는데 얘가 양극선인 건데 그 개개인 하나, 입자 하나하나들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양성자를 발견했다. 누가? 볼트슈타인. 정확하게는 근데 이 골트슈타인은 양극선을 발견한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를 발견한 건 러더퍼드긴 하거든. 뭐 참고적으로만 뭐 이렇게까지 나눠서는 문제는 참 안 나오고, 어쨌든 수소 원자핵 얘가 양성자인 건데 이 입자를 양성자라고 한 거는 뭐 러더퍼드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성자 발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원자 핵을 발견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야. 원래 이제 양성자를 발견했잖아. 위에서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양성자 발견했어. 근데 이상한 거지. 뭔가 질량을 계산해봤더니 원자 핵이 양성자만 있으면은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야. 그 러더퍼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원래 이 헬륨 원자 핵의 전하량 자체는 양성자의 2배야. 왜냐면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그치?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근데 질량은 양성자의 4배래. 만약에 양성자가 2개 있으면은 그러니까 양성자 2개만 있으면은 질량이 2배가 돼야 되는 건데 계산을 해봤더니 4배라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는 중성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얘가 왜 이런 거지? 라고 그냥 의문만 가졌던 거지. 그래서 예측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 사실을 통해서 원자핵 속에 질량이 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 질량이 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 얘가 이제 중성자인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증명은 못했어. 실험적으로 증명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 거야.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아닌 거야. 그냥 생각만 한 거고, 결국에 그 중성자를 발견한 과학자는 체드윅이라고 하는 과학자인 건데,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대. 그때 실험에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베릴륨 원자핵이 있는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처럼 여기 알파 입자를 딱 쏜 거지. 그랬더니 여기서 전하를 띠지 않고 질량이 있는 물체가 태어났다. 그래서 얘를 중성자. 그럼 원자핵에 중성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체드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다는 거고. 그래서 중성자는 뭐 가장 늦게 발견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중성자의 발견으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러더포드가 궁금했었는데 체드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함으로써 이렇게 됐었구나. 결국에는 원자를 이루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존재가 모두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인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실험의 의미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도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아.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때 했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리뷰만 해보죠.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가 원자핵인 거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어. 근데 예외적으로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지. 그 다음 3번에서 원자의 지름은 11-10승미터고 원자핵의 지름은 저 정도로 매우 작대.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거는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 우리 앞에서 봤었지. 얘는 뭐를 통해서, 누구의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은성아? 누구의 실험이라고 했어? 원자핵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은 거 무슨 시였어?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 교훈아. 누구? 이름이 어렵지? 누구였었냐면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러더퍼드가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 건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를 해버리는 거야. 대부분이 극히 일부분만 튕겨져 나가거나 반대쪽으로 튄다고 했었어. 대부분이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질량이 있는 게 매우 좁은 부분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원자핵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밑에 봐봐. 원자 한 개의 크기가 축구장의 크기랑 같으면 원자핵의 크기는 구슬 한 개랑 똑같대. 구슬 한 개의 크기 비교할 수 있대. 그래서 물좀 얻어볼게. 그 정도로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 이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랑 질량이 있는데, 전하량에서는 양성자랑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근데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다 읽힐까? 다 읽힐까? 여기는 괜찮지? 여기는 괜찮지? 거나 괜찮지?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해. 근데 비슷한 거지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봤을 때 질량이 양성자는 요거고 중성자는 요거거든? 그러니까 중성자가 조금 더 커, 조금. 같다라고 하면 틀린 복이야, 사실. 그렇게까지 더럽게 되진 않는데, 원래 이제 조금 공인된 시험, 그러니까 공인된 시험이 원래 뭐가 있냐면은, 공인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내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한 시험인 건데, 보통은 뭐가 있냐면 수능이 있고, 그다음에 MD라고 하는 게 있거든. MDT? MDT라고 하는 거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 의전원, 치전원 이런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있어. 그런 데가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용고시, 그 다음에 변리사 이런 시험들. 이런 시험들이 조금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출 문제들이 좀 중요한 건데, 근데 고등학교 수능에서 이런 것들 별로 안 내긴 하더라고. 근데 임용이라던가 변리사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내.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같진 않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전자의 질량은 이들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은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전자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질량이 매우 작은 건데 0은 아닌 거지. 0은 아닌 거잖아. 우리가 그 질량수를 원자량에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자의 질량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대신에 0은 아닌 거잖아. 그치? 질량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랑 원자량은 다른 거라고 얘기했었지. 맨 첫 번째 시간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랬었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자 질량은 0이 아닌 거고, 상대적으로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서 상대적인 질량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하량이 여기 나와 있구나. 상대적인 전하가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그다음 전자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했을 때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1이라고 썼을 때 전자 같은 경우에는 1837분의 1인 거니까 이제 거의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대신에 정확하게 0은 아니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했었지. 요거 했었지. 이거 했었지. 아니요. 이거 안 했어? 첫 번째 시간 안 했나? 안 했나 봐. 맞어? 헷갈리네. 이거 안 했어. 여기 쓴 다음에 이거 안 했어? 여기 원자 번호, 질량수 이거 안 했어? 했잖아, 그치? 했는데 다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지? 왼쪽 아래에다가는 원자 번호 쓰는 거고,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 쓰는 거고, 오른쪽 위에다가는 전하량 쓰는 거잖아.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원자일 때 쓰는 건 아니고 이온 시에, 이온일 때만 전하량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냐면 양성자수를 의미한다고 했어. 근데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은 거지.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니까. 맞을까? 나오나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했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수의 합으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12로 정했던 거지. 대신에 정확하게 질량수랑 원자량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요거 얘기한 거죠. 원자 표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인 건데 어차피 원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다.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거. 요거까지 괜찮지? 요거까지 괜찮지? 야, 그럼 봐봐 요거. 그럼 여기서 중성자수는 몇 개야? 이거 중성자수 몇 개? 몇인 거지? 민영아 몇인 거지? 내가 수학 잘하잖아. 빨리 말해줘. 나 오늘 계산했어? 몇이야? 151. 그치 151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151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 거. 오케이. 이제 그거를 이용한 게 동위원소랑 평균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정의 자체가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죠. 다시 양성자수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같은 건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중성자수가 달라.
그럼 중성자수가 다르면 당연히 질량수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양성자수는 같은 건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수가 하나인 거잖아. 중성자수는 없어. 얘는 예외적으로 원자에게 중성자가 없다라고 했었지 아까. 근데 자연계에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거 중성자가 하나 있는 게 있어. 수소 중에서도. 그래서 걔를 중수소라고 불러. 중수소. 또는 중성자가 두 개 붙은 것도 있어. 걔는 삼중수소라고 불러. 삼중수소.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원자보다 양성자수는 같은 건데 질량수가 다른 거니까 동위원소라고 한다는 거지. 동위원소. 그럼 저 봐봤을 때 양성자수는 전부 다 1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수소인 거잖아. 원자 번호가 똑같은 거니까 양성자수가 똑같은 거니까 전부 다 수소에 해당하는 건데 대신에 중성자수가 달라. 중성자수가 다른 거다 보니까 질량수가 다르게 되는 거지. 얘네들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고. 동위원소. 그래서 얘네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연계에는 서로 다른 동위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은 얘를 쓰는 거지 얘를 쓰진 않잖아. 우리가 수소라고 했을 때 얘를 쓰는 거지 얘를 쓰진 않잖아. 왜 그런 거냐면 보통은 얘가 존재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 얘가 지금 99.9885% 있는 거니까 얘가 훨씬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하면 그냥 얘를 쓰는 거지 얘를 쓰진 않거든. 대신에 얘도 존재하긴 하거든. 존재하긴 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Cl이랑 37Cl이 있는데 35Cl은 대충 한 75%, 37Cl은 대충 한 25% 정도 있는 거니까 얘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느 정도 비율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냐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대신에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밀도랑 녹는 점, 끓는 점과 같은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다시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건데 물리적 성질은 달라.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른 거지. 왜 그런 거냐면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는 물리적 성질, 양성자수랑 전자수는 화학적 성질에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각 동위원소의 자연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구한 평균 원자량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75% 25%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많으니까 그냥 35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고. 원자량은. 그러니까 질량수를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냥 35라고 하긴 애매한 거잖아. 이 존재 비율을 고려를 해서 구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건 맞지만은 그냥 1이라고 쓰기에는 조금 꺼림칙하다는 거지. 얘가 조금 있기라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 비율을 고려를 해서 구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해서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예시를 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5Cl이랑 37Cl의 그 평균 원자량을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 35Cl의 원자량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어. 34.969라고 나와 있어. 거기에다가 존재 비율이 지금 75.76%인 거니까 100분의 얘를 곱해준 거고 평균 원자량 구할 때 거기다 더하기 37Cl의 원자량 여기 나와 있지. 요거에다가 곱하기 이거 퍼센트인 거니까 100분의 24.24를 넣어가지고 더해준 거야. 그랬더니 35.5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 존재 비율을 고려했더니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교훈아 이해될까? 응.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들아 봐봐. 이게 참 계산하기 싫은데 계산이 좀 화가 너무 많아. 봐봐. 우리 외워야 되는 거는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넣을까? 동위원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때 평균 원자량을 한번 구해볼까? 지금 원자량 얘가 10이고 얘가 11이라고 했을 때 평균 원자량을 한번 구해보자. 궁소야 궁소. 궁소의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보자. 네. 방금 여기 했던 것처럼. 뭐랑 무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죠? 중성자수? 이게 뭐야? 오랑 무기가? 오랑 무기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얘 원자량은 10인 거고 얘는 11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봐봐. 무슨 말이냐면 얘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각각의 원자량을 10, 11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평균 원자량 했을 때 얘 원자량 10이라고 하면 10에다가 존재 비율이 20%인 거지? 그럼 20%면은 100분의 2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에다 더하기 얘 원자량은 11인 건데 지금 존재 비율이 80%인 거니까 100분의 80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해주면은 2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8.8인 거니까 10.8이 되겠네? 그럼 얘 평균 원자량은 10.8이 되는 거지, 10.8? 이해될까? 요거는 다 이해될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는 안 되는 사람 없는 거지? 없다고 한 거지? 그럼 잘 봐봐. 이게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화학에서는. 그래서 약간의 좀 스킬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좀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도. 그래서 좀 팁을 주는 건데 그 내분 알잖아, 내분. 내분은 언제 배우지? 중학교 때 배우나? 내분 잘 알잖아. 그치? 내분 뭔지 알잖아. 내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봐봐. 대답은 안 할 거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봐봐. 지금 10이랑 10짜리랑 11짜리가 있잖아. 근데 20%, 80% 있으면은 평균 원자량은 10에 가까운 거야, 11에 가까운 거야? 11에 가까운 거잖아. 얘가 80%로 더 많은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 10이랑 11 사이에 줄을 하나 긋는 거야. 그 다음에 내분점을 찾는 건데 얘가 지금 20%, 80% 있으면은 몇 대 몇 내분점이면 몇 대 몇 내분점이냐면 1대 4의 비율인 거잖아. 맞을까? 그럼 지금 얘는 1대 4로 내분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1대 4 내분점이면은 내가 지금 점을 찍을 때 얘가 지금 1대 4일 수도 있고 1대 4일 수도 있죠. 1대 4일 수도 있고 4대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점은 여기에 가까워야 돼? 여기에 가까워야 돼? 여기에 가까워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점을 찍고 이게 지금 4대 1 이렇게 적으면 될까? 맞을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몇인지를 이제 구하면 그게 평균 원자량이라는 건데 그치? 그럼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전체가 1인 거잖아. 전체가 1인데 우리 내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4대 1이면은 여기 칸을 5칸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1을 5칸으로 나누면은 한 칸당 몇이야? 0.2. 그럼 11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간 거니까 11에서 0.2만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10.8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내분 어떻게 활용하는지 생각하겠어. 일단은 이 분소가 1대 4라고 하는 거는 외워야 돼. CL도 외워야 돼.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얘는 평균 원자량 몇이라고 할 거야? 80이라고 할 거잖아. 그치? 근데 80이라고 한 게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얘가 지금 79, 81이 있을 때 얘가 지금 1대1 내분점이라는 거야. 1대1 내분점은 그냥 가운데 찍히는 거잖아. 그럼 2로 전체가 2인 건데 두 칸인 거니까 한 칸당 1인 거니까 얘가 80이라고 할 거잖아. 평균 원자량.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내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요거는 외워야 돼. 브로민이랑 공소랑 CN은 외워야 돼. 몇 대 몇인 건지는. 이때 평균 원자량 몇인지 구해봐. 아니 얘만 같이 해보자. 얘만 같이 해봤을 때 봐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지금 너희 머릿속으로 그려볼게. 그럼 지금 16이랑 18이라고 했을 때 1대 4 내분점인데 누구한테 가까운 거냐면 18쪽에 가까워야 돼.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가까워야 된다는 거니까 얘가 지금 4대 1 내분점이라는 거지. 그럼 전체가 2인 건데 5칸으로 나누면 한 칸당 얼마야? 0.4인 거지. 그럼 0.4인 건데 18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17.6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해됐지? 오케이. 자, 거기 그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는 그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근데 풀 때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은 손을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네. 그럼요. 그래,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 고맙다 대답해줘서.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내분을 이용해서 카톡으로 먼저 풀어. 사진이 안 보여요. 어? 그래? 사진 안 보여? 지금 안 왔어? 뭐 이거 편집방. 네? 아 와이파이가 이상하네. 아, 좋아.
항상 동위원소 문제에서는 원자량은 질량수랑 같다 이런 조건을 주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동위원소 문제에서 항상 그걸 주니까.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다 똑같이 푸는 건데 지금 봐봤을 때 1번은 아까 했던 거지. 지금 x 원자수분의 16x 원자수분의 18x 원자수가 4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1대 4라는 거잖아. 그럼 1대 4 내분점인 건데 다시 천천히 1대 4 내분점인 건데 분자가 더 큰 거니까 18쪽에 가까운 거야. 그럼 1대 4 내분점인 건데 전체 차이가 지금 16이랑 18인 거니까 차이가 2인 거지. 차이가 2인 건데 1대 4면은 5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한 칸이 0.4인 거니까는 18쪽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17.6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을까? 아까 했던 거처럼. 다시 그러면 얘 똑같은 거야. 2번 먹을 때 16.8이면은 16이랑 18 사이인 건데 16.8이면은 얘가 몇 대면 내분점인 거야? 16.8이면 머릿속으로 해봐봐. 했지? 16이랑 18이야. 그럼 16.8이면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0.8, 1.2인 거니까 0.8, 1.2인 거니까 2대 3 내분점인 거네. 맞을까? 2대 3 내분점인데 지금 16쪽에 가까운 거지. 16쪽에 가까운 거니까 3분의 2겠다.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해될까? 은성아 이해될까? 은성아 이해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7대 1이란 말이야? 7대 1이면 16쪽에 가까운 거야? 맞지? 분모가 더 큰 거니까. 그럼 16쪽에 가까운 건데 지금 전체가 2인 건데 그럼 8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럼 2를 8칸으로 나누면 한 칸당 얼마야? (2를 8칸으로 나눴어) 그럼 2 나누기 8이니까 4분의 1인 거지. 4분의 1이면 0.25인 거지. 그럼 7대 1인데 16쪽에 가까운 거니까 16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거니까 16.25가 되겠네.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나오나 이해될까? 안 돼. 안 되고 있어. 오케이 나오니? 나오나? 봐봐. 지금 17.5래. 17.5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16이고 18인 건데 머릿속으로 여기가 17.5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대면 내분점이라는 거야? 얘가 지금 1.5, 0.5인 거니까 얘가 지금 3대 1 내분점이라는 거잖아. 그치? 3대 1인데 내가 여기다 답을 쓸 때는 얘가 3분의 1일지 3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17.5라고 하는 거는 18쪽에 가까운 거잖아. 그럼 당연히 18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이겠지. 3분의 1이 아니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동위원소에서 평균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 잠깐 뒤에 넘어가가지고 73페이지에 자료 2번 한번 해볼까? 73
173페이지에 자료 2번 여기 1, 2, 3번 쭉 나누죠. English. English. X는 원자잖아. 원자면은 점유하고 중성인 거니까 양성자수랑 정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용해서 일정을
얘랑 같이 한번 봐보자. 시간이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봐봤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W랑 X는 원자인 거고 Y 플러스 Z2 마이너스는 이온인 거지?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원자인 거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겠지. 정밀 중성인 거니까 A는 7인 거고 Z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다 보니까 전자를 2개 얻었다는 거잖아. 그럼 B 같은 경우는 8이 돼야 되겠네. 그치? 15인 거고 1번은 15. 그 다음에 W랑 Z 중 동위원소를 있는 대로 고르세요.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거잖아. 중원수가 달라가지고. 그럼 W랑 X네. 그치? W랑 X가 양성자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거잖아. 그럼 W랑 X가 되겠고 이거는. 그 다음에 밑에 일단 요거 보면서 해보자. 밑에 보기 먹었을 때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Y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양성자수랑 똑같은 거는 지금 11이 제일 크네. 그럼 Y가 제일 큰 거 맞네. 1번 동그라미 1번 맞고 2번에 X와 Z의 중성자수는 같아. X 같은 경우 중성자수가 몇 개야?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되겠고 그럼 Z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16인 건데 양성자수가 8인 거니까 8개 같은 거 맞네. 2번도 맞고 3번에 W랑 X는 원자 번호가 같다. W랑 X 원자 번호 같은 거 맞네.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인 거니까 3번 맞고 W랑 X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W랑 X가 뭔데? 동위원소면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건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었지 앞에서. 화학 성질 같은 거 맞는 거고 원자량이 가장 큰 거. 원자량이 가장 큰 거는 Y다. 지금 원자량이 안 나와 있는데? 원자량은 안 나와 있는데 대신에 뭐가 나와 있어? 질량수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질량수랑 원자량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질량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많다는 거니까 대신에 질량수랑 원자량은 비례관계에 있는 거는 맞는 거지. 왜냐면 질량수라고 하는 게 그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 건데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얘가 많아질수록 원자량도 점점 무거워질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례관계인 건 맞다 보니까는 원자량이 가장 큰 거는 Y이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가장 큰 거니까 Y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5번도 맞는 거고 6번에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 아닌데?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 아니구나. Y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가 Y 플러스라고 되어 있구나. 오케이. Y랑 Z를 봤을 때 지금 Y 플러스일 때 전자수가 10개인 거니까 Y는 전자를 하나 더 얻은 거지? 여기서 전자수면은 11개인 거고 Z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얻어가지고 10개라는 거니까 Z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가 8개가 되겠지? 지금 원자 얘기하는 거니까 원자 YZ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Y가 많은 거 맞네. 6번 맞고 중성자수가 가장 큰 거는 Z다. Z는 8개고 그 다음 W는 중성자수가 몇 개야? 7개 있고 Y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수가 지금 12개네. Y가 제일 많네. 그럼 7번 틀렸고 W를 원자 표시 방법으로 나타내는 거야. W를 나타내면은 7, 14 이렇게 되겠지? 위에다가 질량수 쓰는 거니까 21은 모르겠어 뭔지. 그럼 8번 틀렸고 WZ랑 XZ의 화학적 성질을 같다. 지금 W랑 X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인 거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Z만 넣었으니까 ZZ 넣었으면 Z끼리는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아. 근데 W랑 X도 화학적 성질이 같아. 그럼 화학적 성질이 같겠지. 그러니까 9번도 맞는 거기. 그러니까 7번이랑 8번만 틀렸다라고 7번이랑 8번만 틀렸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 봐봐. 넘어가서 자료 3번 봐봐. 자료 3번. 자료 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자료 3번 먹었을 때 지금 염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 이거 원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35CL이랑 37CL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건데 존재비가 3대 1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량은 35랑 37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평균 원자량은 35.5겠네. 왜냐하면은 지금 35랑 37이 있는 건데 3대 1 내분점인 거야. 3대 1 내분점인 건데 그러면은 차이가 2인 거니까 차이 2인 건데 그걸 4칸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2인데 4칸으로 나눠주면 한 칸에 얼마야? 그렇지 0.5인 건데 어디에 가까운 거야? 35에 가까운 거니까 그럼 35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거니까 35.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금 너무 빠르게 한 거지만은 너희들이 천천히 하면 충분히 뭐 이용할 수 있으니까 1번은 30. 그 다음에 이번에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 분자래. 이번에는 분자야. 분자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 기억부터 비교에 알맞은 값을 각각 쓰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경우의 수는 알잖아. 경우의 수는 언제 배워? 초등학교 때 배우나? 알 거야. 경우의 수인 건데 지금 봐봤을 때 우리가 35랑 37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분자라고 했을 때 35CL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35 하나, 37 하나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37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조합이 맞지? 그러니까는 35가 오고 35가 왔을 때 그때 분자량은 몇이라고 하면 돼? 35랑 35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70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72가 되겠고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74 근데 존재 비율은 어떻게 구해? 35CL이 올 확률이랑 또 35CL이 올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35랑 37이 3대 1인 거잖아. 그럼 35CL이 올 확률을 몇이라고 하면 돼? 은서가 몇이라고 하면 돼? 얘들 알잖아. 그 3대 1이면은 올 확률이 몇이야? 35가 선택될 확률이 몇이야? 그건 몇이야? 그러니까 4분의 3인 거잖아. 4분의 3. 얘가 올 확률은 4분의 3이고 거기에다가 얘도 와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알지? 나오나? 괜찮지? 그 다음 기울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16분의 1이 되겠지? 37이 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니까 그 다음 미음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게 선택되는 게 35, 37이 올 수도 있고 또는 37, 35가 올 수도 있거든. 다시 35, 37이 오는 거랑 37이랑 35랑 오는 거랑 독립사건 이런 거 배웠나? 미안해 못 들은 걸로 해줘. 35, 37이 올 수도 있고 37, 35랑 오는 거랑 어쨌든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35가 먼저 오면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로 해주는 건데 플러스 4분의 1, 그러니까 37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35가 오는 이 상황도 같이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올 확률은 A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 확률은 B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 올 확률은 AB야? 아니잖아. 2AB잖아. 2AB. 응? 곱셈 공식 알잖아. 2AB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간이 4분의 3에다가 4분의 1 곱해주고 꼭 2를 곱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16분의 6이 되는 거지. 이음이 16분의 6. 두 개가 합치게 되면은 2AB의 확률이 된다고 하는 거. 지금 분자 계산하는 거 하는 거야. 동의원으로 분자 계산하는 거. 그다음 밑에 봐봤을 때 지금 1번부터 봐봤을 때 35CL 중성연수는 18이다. 그럼 35에서 17 빼면 되는 거니까 맞네. 맞고 염소 원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10분몰이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염소 원자 1몰에 했을 때 염소에 지금 질량수가 안 써져 있지. 그럼 질량수가 안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동위원소를 고려하라는 말인 거야. 동위원소를 고려하라는 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성자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동위원소를 고려한 평균 중성자의 몰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 중성자의 몰수. 평균 중성자의 몰수. 그럼 또 평균 중성자의 몰수는 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가 3대1이란 말이야. 3대1로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성자가 지금 얼마만큼 있냐면 18인 거지. 얘는 중성자가 20개 있어. 근데 지금 염소 혼자 1몰에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18몰 있는 거고 얘는 지금 20몰 있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얘네 두 개 평균을 구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3대1 내분점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3대1 내분점. 그게 평균 중성자의 몰수라는 거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질량수로 평균 원자량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그냥 중성자의 몰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평균 중성자의 몰수를 내분점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18이랑 20을 3대1 내분하는 거니까 일단 18쪽에 가까워야 돼. 18쪽에 가까운 건데 2를 4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한 칸당 얼마인 거야? 0.5인 건데 0.5인 건데 지금 18쪽에 가까운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거니까 18.5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평균 중성자의 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8.5가 되는 거고. 왜냐면 지금 앞에 질량수가 안 써져 있으니까 평균 중성자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3번도 마찬가지겠네. 염소 원자 1몰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그럼 이 중성자수, 양성자수가 전부 다 평균 중성자수, 평균 양성자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평균 중성자수는 근데 방금 위에서 구했네. 얘가 18.5라고 하는 거. 양성자수는 몇 개야 근데? 양성수는 두 개가 똑같잖아. 그냥 17인 거잖아. 17. 얘는 다르지는 게 아니니까. 1보다 작다. 1보다 큰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염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몰수. 얘도 지금 평균인 거죠. 왜냐면 질량수가 안 써져 있으니까. 염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라고 하면은 지금 평균 중성자의 몰수가 우리가 18.5라고 구했는데 염소 분자 지금 다시 염소 원자 1몰에 18.5가 들어있으면은 염소 분자면은 염소 원자 2몰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18.5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냥. 맞을까? 그치? 그치? 그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수소 원자가 그냥 수소랑 중수소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자연계에 존재 가능한 염화수소 분자의 종류는 4가지. 그럼 HCl인 거니까 요거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경우의 수가 4개네. 그러니까 4가지 맞는 거지. 맞을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여기 총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구하는 거니까는 총 4가지 같이 맞는 거니까는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봐주고서 좀만 쉬었다가 제가